안녕하세요, 여러분. DJ 대박의 모닝쇼입니다. 2026년 2월 17일 화요일. 오늘은 바로 설날이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떡국은 드셨나요? 한 살 더 먹었다고 슬퍼하지 마시고, 올해는 더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병오년 설날 아침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네요. 자, 오늘 서울 날씨부터 전해드릴게요. 어제까지 포근했던 날씨가 확 바뀌었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5도에서 10도 가까이 뚝 떨어졌어요. 어제 서울이 11도까지 올라서 이른 봄 같았는데, 오늘은 다시 겨울이 돌아왔습니다. 설날이라고 나들이 계획하신 분들 두꺼운 외투 꼭 챙기세요. 특히 아침에는 강원 산간 쪽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다고 하니까 운전하시는 분들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나마 좋은 소식은 연휴 초반에 기승을 부렸던 미세먼지가 거의 해소됐다는 거예요. 이번 연휴 초에 서울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었거든요. 중부 지방 전체가 나쁨 수준이었는데 바람이 불면서 깨끗하게 씻겨나갔습니다. 오늘은 대기질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하늘이 맑으니까 설날 세배 다녀오시면서 동네 산책도 하시면 딱 좋겠네요. 다만 내일은 동해안 쪽으로 비나 눈이 올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자, 그럼 밤사이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 2월 16일은 미국도 쉬는 날이었어요. 프레지던트 데이, 대통령의 날이라고 해서 미국 증시가 휴장이었습니다. 워싱턴이랑 링컨 대통령 생일을 기념하는 날인데 미국에서는 은행도 우체국도 다 쉬어요. 한국은 설날, 미국은 프레지던트 데이. 동시에 쉬다니 뭔가 신기하죠? 그래서 미국 주식 시장 새 소식은 없고요. 지난 금요일 2월 13일 마감 기준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S&P 500은 6,836포인트로 거의 보합 마감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0.05% 올랐어요. 쉽게 말하면 움직이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죠. 나스닥은 22,546포인트로 0.22% 살짝 빠졌고요. 다우존스는 49,500포인트로 0.1% 올랐습니다. 여기서 잠깐 재미있는 숫자를 볼까요? 다우존스가 49,500이면 5만 포인트 돌파가 정말 코앞이에요. 다우가 4만을 넘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5만을 바라보고 있으니 시간이 참 빠르죠. 지난주에는 다우가 3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어요. 5만 188포인트까지 찍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가 마냥 좋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화요일에 AI 관련 기업들이 크게 흔들리면서 S&P가 하루 만에 1.57%, 나스닥이 2% 넘게 빠졌거든요. AI 기술이 너무 빠르게 발전하면서 기존 기업들의 가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어요. 이걸 쉽게 설명하면요.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오면 옛날 폰 값이 떨어지잖아요. 비슷한 느낌으로 AI가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걱정이 퍼진 겁니다. 특히 금융 섹터가 타격을 받았는데 AI가 은행원이나 애널리스트 일을 대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금융주가 많이 빠졌어요. 하지만 금요일에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영어로 CPI라고 하는데요. 이건 우리가 마트에서 장 보고 기름 넣고 외식하는 비용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수치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낮게 나왔다는 건 물가가 생각보다 안 올랐다는 뜻이에요. 물가가 안정되면 연준, 그러니까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릴 수 있거든요. 금리가 내려가면 기업들이 돈 빌리기 쉬워지니까 주식시장에는 호재인 거죠. 다음은 글로벌 뉴스입니다. 이번 주 가장 큰 포인트는 미국 시장이 오늘까지 휴장이고 내일 화요일부터 다시 열린다는 거예요. 한국은 설 연휴로 목요일까지 쉬고요. 재미있는 게 한국은 설날이고 미국은 프레지던트 데이라서 세계 양대 시장이 동시에 쉬고 있는 셈이에요. 미국이 먼저 열리니까 미국 시장 흐름을 보고 목요일 한국 개장에 대비하시면 됩니다. 연휴 동안 글로벌 이벤트가 터지면 목요일 개장 때 한꺼번에 반영되니까 해외 뉴스를 잘 체크해 두시는 게 좋아요. 지난주에 나온 미국 고용 보고서도 주목할 만합니다. 비농업 고용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거든요. 쉽게 말하면 농업 빼고 공장이나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 크게 늘었다는 건데요. 일자리가 많다는 건 경제가 튼튼하다는 뜻이니까 기본적으로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가 있어요. 경제가 너무 좋으면 연준이 금리를 안 내려요. 금리를 안 내리면 주식시장이 시무룩해지고요. 그래서 월가에서는 좋은 뉴스가 나쁜 뉴스가 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골디락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딱 좋은 온도의 경제가 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상태예요. 자, 이제 크립토 시장 가볼까요? 비트코인은 현재 약 68,500달러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69,000달러를 넘기도 했는데 다시 살짝 내려왔어요. 69,000달러가 지금 중요한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 가격대에 오면 팔려는 사람이 많아서 잘 안 뚫리는 천장 같은 거예요. 이더리움은 약 1950달러인데요. 하루 만에 5% 넘게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더리움이 2000달러 밑으로 내려온 건 좀 걱정스러운 신호예요. XRP는 1달러 50센트 부근이고요. 3.5달러 저항을 뚫으려면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Fear and Greed 지수 얘기를 해볼게요. 이건 시장 참여자들이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또는 욕심을 부리는지를 0에서 100까지 숫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0에 가까우면 극도의 공포, 100에 가까우면 극도의 탐욕입니다. 현재 CFGI 기준으로 48 정도, 중립에서 살짝 공포 쪽이에요. 다만 다른 사이트에서는 10위까지 내려간 곳도 있어요. 극도의 공포 수준이죠. 측정 방식마다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좀 겁먹은 상태인 건 맞습니다. 코인 시장이 왜 이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줄어들면서 위험자산 전반이 눌리고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도 결국 사람들이 투자하는 자산이니까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를 많이 주는데 굳이 위험한 코인에 돈을 넣을 이유가 줄어드는 거죠. 비트코인 도미넌스, 그러니까 전체 코인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은 편이에요. 알트코인들, 비트코인 말고 다른 코인들이 더 많이 빠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무리하게 매수하기보다는 시장 방향이 확실해질 때까지 관망하는 것도 전략이에요. 다음, 한국 증시입니다. 설 연휴라서 한국 주식시장도 쉬고 있습니다. 마지막 거래일은 2월 13일이었고요. 코스피가 장 초반에 5,550선을 넘기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18만 원을 돌파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어요. 원달러 환율은 1,441원이었습니다. 코스피 5,500이면 좀 생소하시죠? 작년 이맘때에 비해 100% 넘게 올랐어요. 2배 넘게 오른 겁니다. 대단하죠? 물론 환율이 1,441원으로 여전히 높아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있어요. 환율이 높다는 건 뭐냐면 1달러를 바꾸려면 1,441원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외국인이 한국 주식에서 10%를 벌어도 환율이 10% 올랐으면 달러로 바꾸면 수익이 0인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투자를 좀 주저할 수 있습니다. 한국 증시 다음 거래일은 2월 19일 목요일이에요. 이때 미국 시장 흐름을 반영해서 갭으로 열릴 수 있으니까 주목해보세요. 연휴 동안 해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부동산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최근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면서 강남권에 급매물이 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매기니까 부담스러워서 급하게 집을 내놓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강남에서 급매물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팔아야 하는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죠. 임대주택 양도세 혜택 축소 논의도 진행 중이에요. 양도세 혜택이 줄어들면 전세나 월세 시장에도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을 세입자한테 전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전세값이 좀 더 오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올해 1월부터는 주택 매매계약 신고 관리도 강화됐고요. 부동산 시장의 규제의 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서울 주택 매매 가격은 평균 6.2% 올랐는데 송파구는 무려 20.7%나 급등했어요. 올림픽공원, 잠실 쪽이 특히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도 이런 상승세가 이어질지 아니면 규제로 꺾일지 두고 봐야겠네요. 오늘의 하시슈, 당연히 설날 연휴 이야기죠. 어제 귀성길 정체 겪으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무려 6시간 20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평소에 거의 2배 시간이에요. 화장실 가고 싶은데 차가 안 움직이면 그 고통이란 말이죠. 오늘은 설날이니까 가족들이랑 편하게 보내시면 좋겠는데요. 집에서 뭘 볼지 고민이시라면 설 특선 영화가 추천이에요. KBS, MBC, SBS 지상파 3사에서 블록버스터 영화들을 잔뜩 편성해놨고요. 트롯 특집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스트레이 키즈 팬분들한테 반가운 소식도 있어요. 스트레이 키즈 특별 프로그램이 편성되었다고 하네요. 고국 무료 개방도 하고 있으니까 서울에 계신 분들은 경복궁이나 창덕궁 나들이도 좋겠네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마무리할게요. 설날에 떡국 먹으면 한 살 더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게 진짜 나이 세는 방법이었어요. 조선시대에는 생일이라는 개념이 약해서 설날이 되면 전 국민이 동시에 한 살 더 먹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12월에 태어난 아기가 다음 달 설이 되면 벌써 2살이 되는 웃긴 상황도 있었어요.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2살이라니. 이게 바로 한국식 나이의 비밀이었죠. 2023년부터 만나이 통일법이 시행됐지만 그래도 떡국은 먹어야 새해가 시작되는 기분 아니겠어요. 그리고 세뱃돈 얘기도 빠질 수 없죠. 요즘 세뱃돈 시세가 10,000원에서 50,000원까지 천차만별이라고 해요. 어른들은 주머니가 얇아지고 아이들은 부자가 되는 설날의 역설이죠. 올해는 세뱃돈 대신 주식이나 코인을 사주는 부모님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아이가 커서 확인해보면 10배가 됐을 수도 반토막이 됐을 수도 있겠죠. 투자 교육의 시작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설날 음식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떡국 말고도 전, 잡채, 갈비찜 같은 설날 음식들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명절 음식을 직접 안 만들고 배달시키거나 밀키트로 해결하는 가정도 많다고 해요. 시대가 변하면 음식 문화도 변하는 거죠. 하지만 가족이 둘러앉아 같이 먹는다는 건 변하지 않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자, 오늘 모닝쇼는 여기까지입니다. 설날 연휴 마무리 잘하시고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세요. 마지막으로 키노싱의 노래 한 곡 들려드리면서 인사할게요. 오늘의 엔딩곡은 야근 플렉스입니다. 설 연휴에 야근이라니 안 어울린다고요? 내일부터 다시 시작될 일상을 미리 예열한다고 생각해 주시고 남은 연휴 알차게 보내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일 또 만나요. DJ 대박이었습니다. 안녕.